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시장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관망하는 모양새고요. 또 잭슨홀 미팅도 기다리면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코스닥은 1%가 넘게 밀리면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든든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환 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떠올랐던 테마죠. 양자 컴퓨터입니다. 초전도체의 맥신에 어제는 일본 오염수 테마에 이어서 이제는 양자 암호 테마가 시장을 좀 주도했습니다. 이 테마들을 보면은 꿈의 물질에 대한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음에 어떤 게 떠오를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8월까지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테마주 행사가 펼쳐지는 게 보통 예년이 있었고 아. 또 8월 달에 예전에는 이제 더위 테마, 어. 폭염 테마 이런 거, 여름 테마 이런 거 예.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태풍, 수해 이런 예. 것들 주로 했는데 재난 관련된 그 테마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물질, 신물질 이런 것들. 그전 얼마 전까지도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었죠. 네. 그 자석을 대체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마그룹주들이 엄청나게 폭등 나온 적이 있었죠. 사마전기, 사마 그런 것들 붙은 것들 움직였었고 이번엔 그 초전도체라든가 이번에 양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종목은 오늘 우리로 텔레필드, 코이버, KCS, 아이원플러스, 드림시큐리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 원자력 연구의 김재욱 그 박사팀에서 상원서 그 양자 얽힘 현상 구현 소재를 발견했다. 이게 좀 남았는데 이게 이제 그 학술지 네이처 피처스에 게재됐다. 의식이 나오면서 이제 자꾸 이제 테마를 9월 정도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 전에 이런 거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일상적인 거고요. 그 어떤 실적 모멘텀이 없을 때 많이 움직이고 장이 안 좋을 때 이렇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이제 이거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맥신 관련 종목들도 이틀을 올라가고 3일째 급락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마지막 그 좀비 역할을 했던 신성 데타테크도 장중 무너졌거든요. 25%까지 가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 나타나서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용들은 그 뉴스에 나온 것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을 갖기보다 그냥 이런 종목 그 섹터가 움직였다 정도로 네.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 될지 모르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과감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마주 장세, 그 테마 종목들은 8월달 안에는 무조건 빠져나오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테마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면은 이번 달 내내 이제 좀 시장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잭슨홀 미팅 전까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거 확인 후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반영 다 네. 되고 나서 움직일 것 같고 시장이 지금 특히 반도체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AI의 이런 모멘텀보다는 일단 금리가 먼저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리스크가 상방이 좀 막혀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조정은 잭슨홀 미팅까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무려 4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게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가요? 이 테마 초반에 이 종목들을 좀 잡는 게 맞을까요? 저는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시면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말씀하시는 게 헷갈려하시나요? 예. 안 좋은 거 아니냐?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일단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치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펀더멘탈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향 자체와 안 맞는 테마 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기 싫은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를 빨리 찾고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주도주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일주일 이내에 돌았던 섹터를 보면은 뭐 초전도체 하루 올랐다가 내려가고 맥신도 하루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어떤 날은 뭐 맥신 올랐다 초전도체 내렸다 시속 게임이 계속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저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시세를 분출했어요. 네. 굉장히 신선한 재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통 뭐 맥신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고 보면은 이틀 때까지는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 몇 개 종목군들이 잘 움직였고 그 다음 날에는 대장주가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따라 올라갔다가 세 번째 날 장 초반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하루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래서 보면은 이틀째까지는 그래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구간에 의해서 저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일부 뭐 테마 종목군들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조금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테마주는 성향에 따라 트레이딩 매매하는 게 맞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오늘 떠올랐던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반도체인데요.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죠. 일단 국내 반도체주들은 힘이 좀 더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뭔가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느 쪽으로 변곡점이 돼줄까?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보다는 일단 금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그가 이제 꺾여야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섹터인데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리스크, 이제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선 반도체 종목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도 지금 아무리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종목들을 아무리 봐도 밸류에이션 상방이 잘 안 보이는 게 있고 차라리 이제 그 굳이 할 거면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PR이 한 200배 정도 되는데 네. 향후에 이제 매출이 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40배 정도까지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거면 엔비디아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엔비디아도 제가 그 주봉을 보니까 매물대 딱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21년 3월 그 저점과 지금 고점 딱 맞물려 있어서 저거를 뚫으려고 하면은 제법 좀 저항이 좀 있겠다 싶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려면은 이제 금리 인상의 그 사이클이 멈춰야 된다고 좀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잭슨홀 미팅이 좀 더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좀 더 거기에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RM 상장 이슈가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밸류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좀 있거든요. 특히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어서 중국 쪽에서 특히 이제 그 권한을 좀 특히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권한을 지금 ARM이 직접 가질 수 없는 그런 계약 내용 때문에 지금 중국 리스크가 좀 불거진 상황에서 ARM 상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반도체 쪽에 좀 악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어닝콜 자체는 그냥 엔비디아 쪽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만 주목하시고요. 이걸 보고선 반도체 투자하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위치가 좀 불편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뭐 실적보다는 금리가 꺾여야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섹터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가이던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비디아 실적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HBM 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올 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냈을까? 대부분 보면 목표 주가가 800달러에서 최대 800달러에서 평균적으로 500 중순쯤이거든요. 예. 한 2, 3일 전에도 목표 주가 780달러 목표가를 내놨기 때문에 왜 엔비디아 실적이 며칠 안 남았는데 왜 벌써 내놨을까?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 실적을 추정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리포트를 내도 괜찮을 텐데 먼저
나왔다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이던스 자체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CEO 분께서 쇼맨십도 좀 있으신 편이고 예. 멘트를 좀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에서 우리 2분기 실적 굉장히 자신 있다. 멘트 굉장히 강했습니다. 멘트가 굉장히 강해서 5월부터 AI 반도체, HBM 쪽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그 멘트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가이던스에서도 그런 강한 멘트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HBM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AI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은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공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단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입에서 공급단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HBM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서만 움직임이 나왔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가 삼성전자가 AMD의 HBM3 관련해서 턴키를 제공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물론 AMD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10%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하지만 AMD를 뚫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턴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제 제안서를 넣었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뭐 TFE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쪽,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HBM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SK하이닉스향 종목들은 주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삼성전자 향 밸류 체인에 관심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 잡았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터리 부장님의 전문 분야를 세 번째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일단 에코프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크게 조정이 없고 다시 또 갔습니다. 어떨까요?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2차 쇼스케이지가 발생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늘 매도 리포트, 그 안국대 섹터 전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공매도가 좀 집중 공격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오늘 잘 버텨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버티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ETF 수급에 인해서 이제 전체 이제 2차전지 섹터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제 에코프로 이거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될게요. 이 수급표를 그 좀 제가 그 보여드리면은. 그 지난 이제 그 FTS ET 100과 ET 50에 편입된 게 이제 5월 30일 1일 마지막이었고 실제 자금은 6월 16일부터 들어왔는데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1조 3,622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이제 1,066억 정도 그러니까 1,066억 정도 샀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세 올라온 게 6월 달부터 올라온 거 외국인이 끌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82만 원까지는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보지만은 지금 2차 시세는 이거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온 겁니다. 정확히 지금 FTS ET 100과 ET 50이 편입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밀고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관들을 상에서는 뭐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에서 지금 다 빈집인데 지금 3일 연속 지금 사모펀드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물량 쇼커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늘 8월 18일자로 그 에코프로가 FTSE 올 월드 본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 확정 발표되고 9월 10일자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 인덱스 자금이 또 들어올 건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얘기하고 있고 저는 한 1조 정도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기준으로 MSCI 자금이 1조에서 1조 7천억 정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이례적으로 그 MSCI 자금과 FTSE 본지스를 추정하는 자금이 동시 들어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9월 19일까지는 에코프로가 수급 이벤트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8월 30 말 기준으로 좀 줄였다가 9월 달에 좀 다시 잡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전략을 철회하고요. 9월 19일까지 이제 그 FTSE 9월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 FTSE랑 그 MSCI 수급을 같이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조에서 한 3조 정도는 자금이 9월 달에 들어올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이벤트를 봤을 때는 이게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쪽에서 총 공격을 했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 방어를 상당히 지금 에코프로가 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이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서 여전히 슈퍼포지션을 상당히 잡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제 기관마저도 급하게 지금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에코프로와 달리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만 좀 팔고 있고 기관들은 그 외국인을 팔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환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것이고 네. 외국인이 환매수가 되는 순간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에코프로 BM도 달려갈 건데 일단 에코프로가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41선 지지하고선 21선 뚫고 지금 5일선 탔거든요. 오늘 이제 요 이격이 있기 때문에 요 갭 메꾸고 요 자리에 온 거고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제 모레 안에 이 정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수급이 에코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2차 전지 팔고 일로 지금 집중화되는 현상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네. 실제로 다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LNF, 심지어 포스코 홀딩스마저도 일부 매도해서 일로 옮기는 자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게 지금 9월달에 수급 이벤트가 세게 붙어서 굉장히 큰 상승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가게 되면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 ETF 수급 위해서 같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또 하나 주목할 이벤트는 지금 3월 31일자에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공급을 노린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요게 이제 그 NC MX 양극재를 LG 에너지솔루션에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이동차 회장이 구속 때문에 이게 좀 미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NC MX 요 납품 그 양극재를 엔솔에 공급 할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LG 엔솔의 캐파라든가 증설 수주 잔고를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포스코퓨처, LG화, LNF, 코스모 흰소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양극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에코프로 BM이 도움이 필요할 건데 이거 뉴스상으로 분명히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공하기 위해서 LG 에너지솔루션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뭐 좀 이 이벤트까지 그러니까 수주 계약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이제 잠깐 130을 넘겼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며칠 내로 또 전고점 돌파까지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근데 오늘은 이 수급이 약간 테마주 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2차 전지 섹터 에코프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분간은 박스권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물론 중장기적인 시안으로 보고 장기적인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를 그릴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뭐 6월부터 그렇고 7월부터 그렇고 너무 단기간에 상승했다시피 뭐 일부 물량 조정을 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소비 부진이라든지 완성차 기업 쪽에서 전기차 목표 판매량을 좀 하회를 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를 좀 끌어올렸는데 최근 반등을 나왔던 요인이 7월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Q단에서의 증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1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2차 전지 쪽 특히 에코프로의 주가를 좀 봤을 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스권을 좀 뚫기 위해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이상의 모멘텀, 트리거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만한 요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뭐 100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박스권 상단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절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박스권 상단 라인을 좀 뚫기 위해선 그 이상의 모멘텀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